자, 좌우간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전투하고 뭐 그런 거 재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안시성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안시성이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안시성이 영선자 산성이라고 그래갖고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에는 백암성, 서쪽에 근안성이 지켜주는 군사상 요충지다. 요와 하류, 해성, 봉성, 단동으로 연계되는 길목에 있으며 평양성 통로를 지키는 데다가 철강 마그네슘 어쩌고 저쩌고 광석도 있고 이래서 이 안시성을 지나쳐야지만 이게 고구려를 뭐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안시성이 어디냐고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사 산장이라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옆에서부터 고로봉 산성이 이게 보입니다. 옆으로 쭉.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안시성이 영선자 산성으로 비정을 하는데 이것이 기록에 의하면 매우 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해발 100m에다가 토성으로 경고오지도 않아요. 당태종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안시성은 산이 험하고 무리들 그러니까 성민들과 군절이 아주 사나와 영계소문의 쿠데타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안시성이 높은 산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안시성 직구무의 그 비정어는 영선자 산성 여기서 보면 높질 않아요. 있는 걸 산성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꽤 높지도 않은 데가 여기에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적습니다. 고구려가 668년 당나라의 명을망후에서 3년간 당군하고 싸운 데라고요. 역전에 이 안시성이 보통 저기가 아닌데 그런데 견고한 산성을 의미하는데 영선자 산성의 성벽이 2m 아주 좁고 당나라의 포차, 충차의 경우 2m 정도의 흑동이는 그냥 간단하게 격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시성이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공격을 3개월이나 막아냈는데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돌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규모가 작고 동쪽 선병의 길이가 300m, 서쪽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둘레 길이 2.4km밖에 안 돼요. 작은 산성인데 어떻게 10만 명이 있느냐. 거기다가 강화한 도종이 60일 동안에 연인은 50만 명 이렇게 해갖고 완공이 돼서 했는데 흑더미가 무너진 거는 발견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흑더미 무너졌다고 그래서 그게 그 당나라하고 싸운 거냐. 이거는 한번 헤쳐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시성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 여기에 해룡천 산성일 이와 같이 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봐도 아주 그냥 그 산세가 엉망진창이죠. 그 전투기는 좋았을 겁니다. 이게 산성둘레가 3,000 그러니까 3km고 주봉이 8개에서 아주 험악하고 북쪽 선벽은 높고 가파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자리는 현재 사서에 나오는 안시성하고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고구려의 기하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시성으로 유력하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역사 찾아가고 산만리 하는 것이. 자, 안시성이 이런 데면 땅은 더워져. 지금 영계소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영계소문이 순학당이고 을지문덕은 왕처입니다. 근데 당나라의 사서에서 그렇게 쓴 거를 삼국, 사기 뭐 이런데 그대로 베꼈거든. 근데 그 얘기는 이겁니다.
을지문덕이 수양제의 속을 박박 새겨갖고 수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줘서 당태종이 짱을 먹는데 도움을 줬거든. 그러니까 을지문덕은 그냥 좋은 사람이고, 영계소문은 이 자식이 그냥 따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대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서에서 영계소문 장군을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제 만들기인데,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23년 동안 있을 때 단 한 번 패배 없이 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지금 재해석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642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나라 할 때에 말하자면 을지문덕 저걸 해갖고 청야장전 할 때 검무해서 수나라 아주 속을 바닥바닥 새긴 개마구산 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부친인 동부대인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마땅히 그 자리를 이렇게 아들이니까 나라 사람들이 그 성품이 잔인하고 모질다고 미워하여 그 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짱이 해서 소문은 여러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좌우간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피박사를 내더라,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왕이 영유왕부터 대신들이 영계소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쏙닥쏙닥 했는데 이것이 탄로가 났어요. 영계소문이 뭐느냐면 오히려 주연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신들이 이제 너 자식 그 주연을 할 때 죽이려고 그랬거든.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계소문이 역으로 쳐갖고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그 다음에 영유왕이 왕궁에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작사를 냈어요. 쿠데타인지 뭐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사실은 삼국사기고 당나라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거기다가 또 웃기는 거는 뭐냐면, 개소문은 전국을 호령하면 나라 일을 제대로 멋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칼을 5개씩이나 차고 다니고 숫돌을 차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고구려 장수들은 전부 다 이랬다는 거, 칼 5개씩. 그럼 이제 강한 개마무사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개소문은 장군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거는 중국 애들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 칼차 타고 이제 악박박 사고 이러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재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쿠데타를 해서 성공한 쿠데타다, 그래서 반정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정으로 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들어오고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가 반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피해가 워낙 크니까 이 검무 장군이죠. 그러니까 영유왕이 고구려 저기를 넣으면서 이 사람은 당태종하고 협의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하면 적어도, 왜냐하면 매우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숨을 쉬자. 그러면 최소한도로 당나라가 고구려는 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유왕은 을지문덕을 고립을 시킵니다. 수나라의 작사를 하는 대저기를 하는 거를 작사를 넣어요. 왜냐하면 화평을 반대를 했거든. 그게 뭐라고 하냐, 을지문덕은 수나라가 대고구려 전 패전과 반란으로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중국 대륙으로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을지문덕이. 그러니까 이 영유왕이 화평을 해갖고 을지문덕을 고립시키고서, 그런데 고물은 얻어야 된다.
그 고물 웃는 거를 뭐느냐, 백제하고 신라나 먹자. 뭐 그런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강공파가 이제 을지문덕하고 영계소문인데, 이때 얘기하는 건 고구려의 우환이 될 것은 당나라지 신라 백제가 그거 조그만 거 고물 그거 해야 뭐가 있느냐. 그거는 뭐 내용을 해서 동맹하여 우리 땅을 빼앗은 적이 있었나. 그거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그냥 견제하면 된다. 이 틈을 따서 당과 결전하는 것이 옳다. 서쪽은 우리나라 언제든지 양립할 수 있는 나라니까 당나라하고 그거 되풀이하지 말고 좌우간 수나라 군사를 격파했을 때 그 대군을 내가 토벌했다면 우리가 중국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유를 알거든. 그 이유가 얘네들이 선비인데 고구려가 부용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가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의 부용 세력이거든. 똘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선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열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휴양제가 악착같이 고구려로 오라. 그 얘기적으로 해도 고구려의 짜샤 내가 선우지만 이게 까불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영유왕이 이 당나라하고 화해를 하면서 결정적인 몇 개의 실수가 있어요. 뭐느냐면 영유왕 5년 622년 당원 고구려에 남아있는 수나라군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영유왕이 10,000명을 찾아서 그 결혼해갖고 애들 있는 사람은 안 간다고 그러냐 놔두고 보냈는데 이 당시 10,000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 보냈는데 문화 종교 학문 뭐 이렇게 해갖고 당으로부터 도교도 수입하고 뭐 당의 국학원의 유학생도 이제 파견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적이 오는 거는 영유왕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중국과 평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적어도 중국이 고구려를 침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대판단착오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주 이게 그 영계소문이나 을지문덕으로 하면 이게 까무러칠 얘기가 있는데 영유왕 11년에 고구려의 1급 비밀인 고구려 영토의 지도로인 봉역도를 당나라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비문서거든요. 글쎄 그 진경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걸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나름대로 만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 고구려는 험준한 산악이정으로 해갖고 청야전투하고 산성전투를 기본으로 오는데 글쎄 이거를 오는 길을 알려줬죠. 그 다음에 또 저기는 더 화가 나게 만들고 수나라 때 전사자 이제 승리를 해갖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로 따지면 국군묘지 같은데 그런 걸 딱 했는데 당나라에서 지네들 수나라가 저기 오니까 그거를 파괴해다 국군묘지를 없애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영유왕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파괴를 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자를 당나라한테 보내 인질로 아니가 입조를 시킨 거예요. 그 이렇게 오니까 고구려 역사상 이런 예의가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영계소문도 시간 버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영계소문하고 을지문덕 당나라가 반드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당태종이 싹싹싹 칼 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질 않으면 그 이제 피박살 난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유왕하고.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영계소문 말이 맞은 거예요. 뭐냐면 당태종은 초창기 고구려와 평화협정을 벌려 시간을 끌면서 토번 서돌골 그 내부 고창국 그래서 내부를 단속해서 고구려와 일전을 하고 그 다음에 644년 10월인데 이게 30년 1세대가 지낸 겁니다. 30.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이 영계소문은 사전에 예측을 한 겁니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해갖고 30년 적였는데 이게 인원이 복구됐다. 그래서 쿠데타 아닌 반정이다. 영유왕도 시간을 벌기로 하는 거는 서로들 맞는데 한쪽에는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영계소문은 영유왕은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계소문이 맞았다는 거죠. 뭐 당태종이 안 했으면요 그런 얘기를 알겠는데, 이래서 중국의 야욕을 정확하게 알고는 영계소문은 자신의 행보에 문제 있으므로 그 영유왕을 제거했다. 그랬는데 그 제거하기 전에 영유왕도 영계소문 함부로 저기 해갖고 뭐 했느냐면, 글쎄 영계소문을 대망리지를 장성축저 그 시공감독관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거 짱 안 나요, 이거. 대망리지를 가서 글쎄 가서 이 돌 들고 그 싸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거꾸로 하직 인사를 할 때 체포하는 개혁이 이게 그 따지고 보면 이제 탄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계소문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망리지가 그 천군 통솔자 하니까 그래 갖고 한 거다. 이게 반적이라는데 이때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죠. 당태종이 이제 그 할 때 명분으로 삼은 게 뭐냐. 근본을 버리고 격가지를 취하면 높은 데를 버리고 낮은 데를 취하며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을 취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좋지 않은 것인데 고구려를 치는 것이 이러함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영계소문은 왕을 살해하고 대신들을 도륙했으니 한 백성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누리고 구원해지기를 이제 기다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간다. 이렇게 하는데 당태종은 지가 그 형하고 동생을 갖다가 작살내고 현무분의 변이죠. 아버지를 감금시켜서 퇴위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시에 뭐 도려 우는 어불성설이죠. 김부식은 뭐라고 썼느냐면 아주 아부성이 철저해요. 그 내용이 뭐라 하느냐면, 당태종은 성명하여 세상에 드문 왕이었다. 난을 제거한 것은 탕왕, 무왕에 비할 수 있고 다스름을 이룬 것은 성왕, 강왕에 가까웠다. 군사를 쓸 때 이르러서는 기이한 배를 내며 무궁하여 향하는 곳에 대적하려. 하여튼 이런 야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우간 직검적염은 영계소문은 육사년의 세상을 떠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영계소문이 단 한 번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뭐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태종이 뭐 하느냐면 세상을 떠나면서 전쟁을 중단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지 아들 고종한테 끝나라고 그랬으면 배를 안 만들었어요. 고종마저. 유언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황 박사가 그런 얘기를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계속 보장한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를 치겠으나 실패했고, 보장왕 17년에도 658년에도 그러니까 망하기 10년 전에도 또 저 서린교, 이게 이제 유명한 서린교가 나오죠. 서린교하고 해서 침공에 실패하고, 2년 후에도 징그럽게 또 한 다음에 또 대군을 공격을 해도 이제 실패해요. 662년에는 소정방이 등장을 해갖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이 영계소문이 앞장을 쓰니까 그냥 당나라가 피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당나라 전쟁에서 해갖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갖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작전이니까 당나라가 신라하고 연합하니까 이 고구려는 백제하고 일본하고 연합합니다. 잘 나갔는데 글쎄 그 죽자마자 그냥 낸 딱 그 당나라로 이제 항복문서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전투를 한 번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아깝다는 거죠. 신라하고 싸워서도 그냥 맞짱 붙어갖고 그냥 깨갱을 하면 뭐 그거 할 수 없지만, 남생은 당에 항복하고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정토는 신라의
뭐 토항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개판돼 버린 거예요. 이게 서령구의 경극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중국에 말하자면 춘향전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유명한 그 시리즈예요. 뭐 저 일본으로 놓으면 47인의 무인이 있죠. 그 우리나라 저기를 놓으면 이제 이게 춘향전하고 같은 적인데 거기에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왕초에서 뭐 요새 저 베일에 갈려 있는 영계서문은요. 영계서문에 기록이 없어요. 생애가 거의 없는데 귀염객을 보면 부여사람이 이제 고구려죠. 수나라 양제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해갖고 뭐 이연의 아들 이세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해서 뭐 이 영계서문이 부여국왕이 되었다. 뭐 고구려 이제 뭐 짱이라고 이렇게 갖고 귀염객 쪽이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영계서문에 드는 거 유어비가 세계 유산인 강화도의 고인돌 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유어비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영계서문이 글쎄 강화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화에 이 고려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 이 고인돌 그 세계유산 입구에 유어비가 있습니다. 고구려 대망리지 영계서문의 유적비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히 좀 커요. 뭐 영계서문이 그 강화도에서 뭐 짱이었다 뭐 이런 얘기 갖고 심지어는 서린규가 강화도 이쪽 경기도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단재 신채호는 이 양반이 100년 전 분이지만 하여튼 뭐라고 썼느냐. 영계서문은 우리 4000년 역사에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영웅이다. 아, 우리 영계서문은 우리 광개토대왕의 자손이며 그렇죠. 한참이죠. 을지문덕의 어진 동생이요. 우리 만세의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고는 이제 삼국사기를 읽으며 첫째는 흉악한 사람이라 하며 둘째는 역적이라 하여 구구절절마다 오직 우리 영계서문을 저주하는 말뿐이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 나는 이것으로서 후세 역사가들의 바보스러움을 꾸짖는다. 왜 당나라하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그냥 징그럽게 잡으려고 그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수당의 근본은 선비예요. 흉노의 선비인데 이게 고구려는 이 흉노의 선우의 짱이라고요. 선군이 선우라고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이건 선비가 중국을 먹어도 고구려의 선우를 제압을 못했으니까 이게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족보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게 지금 무천진입니다. 당태정하고 수양제가 태어난 데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주 저기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적이었는 데인데 제가 시간적으로 하면 고구려의 부영세리가 고구려는 따로 해서 한 300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다시 아주 재밌는 얘기고 이게 선우라는 게 어느 정도로 선군이 선우라고 줄 정도면 계속적으로 이제 고구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왕망이 그러니까 구려 적으니까 하구려로 각하도 시키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구려였고 예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와 같은 거는 우리의 그 역사에 또 완전히 새로 보는 이런 거에서 다음에 시간적이 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과거하고 좀 관계되는데 수나라고 당나라고 그냥 매번 고구려한테 매번 개마무사하고서 피박살이 나요. 그러면 왜 중국이 전쟁을 오면 항상 실패하고 승리한 거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패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데 고구려가 개마무사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왜 중국이 안 하느냐고요. 돈이 없습니까? 인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비밀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투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개마무사를 동원하지 않으면 고구려의 제철 능력이 세계 그 당시에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40년대 때에 동천왕이 철기병인 개마무사 5,000명인데 이거를 장갑을 시킨다고 치자고요. 개마무상 1인당 말갑옷 40kg, 장병의 갑옷 20kg, 기타 장비 10kg면 최소한 70kg인데 장병 하나가 더 타는 거예요. 말이 탁탁탁탁 안 합니까? 이 철을 내는데 5,000명을 무장을 하려면 350톤의 철에다가 예변 약 500톤 정도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을 고구려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무슨 신성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투를 하려고 그냥 중국에서 했는데 그게 건이 안 된 거죠. 고구려가 모르고 계신 건 그 영계소문인 게 10만 명을 안시성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동원해갖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야 철정이고 그러는데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이 나라의 변진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예 외인들이 모두 가서 가져간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세요. 한나라가 고구려한테 등등이라고 이런 문제. 변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진은 이건 미치지만 그 고구려는 더 강력한 거는데 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강하고 그다음에 이 청동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시면 요 전번에 발견된 겁니다. 철로 만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게 철정이 이게 돈이었죠. 가야신라에서는 이게 이제 수출품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아주 형편없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바람을 넣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박박하고 뭐 그것도 안 하죠. 뭐 로봇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송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술이죠. 내용자죠. 이제 이런 게 극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제철에서. 그 다음에 백제의 칠지도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일본 놈들이 일본 고dom도 그러게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국보 이론은 아니지만 최고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백제 칼로 했는데 그게 우리는 기본이었거든요. 백제, 가야, 고구려 이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 박박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삼국사기에서 백제적 그런데 명관계가 이제 갑옷인데 진상하면서 고구려가 길을 가르고 막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 툴툴하고 하는 거는데 고구려가 당연히 그럴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하고 관계가 되는데 왜 고구려하고 가야하고 다 같이 개마무사를 쓰고 강력한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야 개마무사가 김수로 뭐래가 흉노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리고 가야 지방에서 특히 개마무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관계 토대행하면서 피박살이 났습니다. 똑같이 개마무사를 썼는데 인원도 가야가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 당시에 가야는 기본적으로 개마무사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고구려한테 완전히 깨갱이 돼 갖고 그냥 이제 일본으로 가고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 이 고구려는 개마무사의 장병이 찰갑옷입니다. 여기 보시면 찰갑옷이에요. 비닐로 만들었어요. 가야는 이렇게 오질 않고 판갑옷입니다. 이게 개마무사가 중대 일렬로 서갖고 딱 밀집적으로 해갖고 이 탱크로 밀을 때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운동을 하려면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신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 데에서 그 활동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판가법이 이렇게 그 화살 같은데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그저 마땅 서로들 잘 알고 있으니까 고구려하고 가야하고는 뭐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투하니까 그냥 고구려한테 피박살 나갔고, 그 신라는 완전히 점령이 된 거죠. 그랬는데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접수를 안 했어요. 백제를 접수도 안 하고. 그 이유는 광개토대왕이 있는데 고구려가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적어서 납세를 받는 게 나아요. 가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대에 따라서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광개토대왕이 있을 때 완전히 신라 그걸 다 그래갖고 그저 뭐 총독도 있고 그랬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문제, 고구려가 버틸 수 있는 건 계마무사도 저기를 하지만 철이 최고였다. 과학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로 뭐 보면, 그 중국이 왜 그렇게 그냥 고구려를 잡아먹지 못해갖고 하는 이유도 명분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연소연 그 동생의 산성인데, 이 여자가 20전 20승을 한 거예요. 연소연 동생. 그거 뭐 보통 실력인데 이런 데를 어떻게 그 점령을 해요. 그 여자 동생은 잘 만들었는데 말이야, 아들놈을 개판으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사상 최강 고구려의 비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